트럼프발 악재가 주말에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별로 세질 않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이제 3분 차트인데 이러고 있다가 우리 장 끝날 무렵에 이러고 치고 올랐어요. 멀쩡하니 있더니 그냥 갖다 쏟아붓고 지금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야 유가가 빠지고 뭐 지수가 올라가겠거니라고 해서 매매를 하면 또 죽어놓는 상태야. 아니 제가 아까 여러 개지를 이렇게 클릭했는데 다 손절이 나가더라고. 손절이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 매수 쪽을 들어가면 밑으로 밀고 매도 쪽을 들어가면 위로 끌어올리고 이게 이제 오일하고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 흐름들이 뭐 그대로 다 나오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렇게 빌빌빌빌거리고 있다 단 3분, 6분, 7분 정도? 7, 8분? 이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올라올 때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냥 쫙 올라갔거든요. 쫙 올라갔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클릭을 아시지 않나? 호가들 다들 알잖아요. 클릭을 할 수 있는 호가가 아니라는 거. 아무튼 그 짧은 6분 동안에 500포인트를 치솟아 올려놓고 24,760에서 24,380이니까 얼마야? 300포인트를 또 밀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 버텨나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게 유로입니다. 그렇게 급락을 하다가 오늘 유로는 더 급락을 했거든. 달러의 급등 때문에. 단 3분 동안 이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상태고. 이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다우는 9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아까 얼마야? 45,450에 있다가 아무튼 1000포인트야. 인생이 뒤바뀔 만한 것은 별로 없어요. 뒤바뀔 수가 없어요. 왜 뒤바뀔 수가 없냐면 그렇게 용 빼는 재주가 있고 그렇게 대단한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면 오늘 같은 장 매도로 오버해서 먹었어야 되고 또 800에 배수를 했어야 되는 거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 그림일 뿐이야. 숫자일 뿐이야. 숫자일 뿐. 그런 그림이고 아무튼 증시는 지금 뉴스에 따라서 아주 요동을 칩니다. 지금 보시면 유가 급락을 했다 다시 올라오고 나스닥 급등했다 다시 내려오고 골드는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워낙 많이 빠졌다가 우리 주간장 끝날 무렵부터 반등을 시도했다가 지금 급반등했다 다시 내려오고 있고 이게 다 10분 차트들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막 급등했다 도로 내려오고 실버도 급등했다 내려오고 구리도 급등했다 내려오고 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어느 구간에 뭐를 매수해서 들어가면 먹을 수 있다라는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뉴스에 따라 움직인 건 그렇죠. 발전소 및 인프라 쪽, 에너지 인프라 쪽 이쪽에 공략을 안 하겠다라는 거를 해놨는데 그럼 이제 5일 안에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겠죠. 생각해보면 한국 개미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왜냐? 쟤네들은 지금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이잖아요. 아침이 막 밝아오면서 트럼프는 아침에 얘기를 한 거가 뉴스를 탄 건데 우리는 미국이 문을 열기도 전에 온 세상의 고민을 다 안고 뭐 우리가 제일 많이 그동안에 오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오르고 제일 많이 빠지고 또 반면에 실제로 미장이 출발하기도 전에 우리가 다 그러니까 다 막 전쟁은 중동에서 났는데 대한민국 증거거래소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미사일이 터진 것처럼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흐름은 어쨌든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죠. 뭐가 되든 급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그 에너지 시설, 인프라 시설에 공격을 5일 동안 하지 않겠다라고 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고 유가가 순간 100불에서 급락을 하고 100불에서 85불까지 이게 뭐 얼마야 이게 뭐 상상 초월이야 도대체. 1500틱이 무슨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움직여버리니 이게 돈이 얼마가 소멸되고 얼마가 날아가고 얼마나 이득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두려움인 거를 알아도 잘 못하죠. 더 두려워지네. 두려움인 걸 알아도 더 두려울까 봐 못하지. 아우 눈 아파.
더 두려울까봐, 당연히 더 두려울까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내려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이제 또 저렇게 급반등을 하면 또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게 바닥이야라고 해서 열고해고 가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진입한 사람들은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두려움에 또 걱정이 되고, 아무리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게 증시라고 하지만 어렵네요. 너무 요란하네. 금 시세가 정말 작년 10월 달에 가격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시세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좀 멈추긴 했지만 그게 바닥이다라고는 아무도 논할 수가 없는 거고, 뭐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가격으로 탁 찍어 놓는 바닥은 그닥 잘 안 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휴전에 가까운 재료 때문에 이런 그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내는 869, 고점 대비 지금 30포인트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나온 현상 때문에 다 급등을 하고 올라가서 내일의 시세는 또 내일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에 나스닥 선물을 비롯한 종목군들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하겠죠. 과연 5일이 대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나스닥이 눌림이 어디까지일지. 다들 피봇 2차 지지선을 깼다가 돌아온 게 유로, 골드, 실버, 얘네들이 2차 지지선을 깼다가 올라왔고, 일단은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5일은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다른 종목군들은 뭐 똑같지, 뭐 다른 종목군들 급등한 애들이 지금 눌림이 나오면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튼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시장이 아주 교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는 그런 시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심리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고 싶고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서 낮은 가격에 청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심리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국내 증시도 이렇게 30포인트, 50포인트가 넘나드는 이런 시점에서 해외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이 티가치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자금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매수 종목이 이제 널렸잖아, 시장에서. 근데 매수는 우리가 늘상 매도는 순식간에 빠르게 바람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쏟아졌을 때 한 방에 쏟아졌고, 매수는 어떻게 돼요? 꿀렁꿀렁꿀렁 물려있는 사람들, 뭐 오늘 밑에서 산 사람들, 단타 매매 막 이런 사람들 물량을 분명히 받아낼 거란 말이야. 그죠? 받아내야만이 갈 텐데, 과연 시장에서 시중에 그냥 일반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과연 줄 것인지, 진입을 해서 먹을 수 있게 이익을 줄 것인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 진짜 며느리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돈과의 싸움이잖아요. 과연 여러분이 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알 수 없어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도 출항시켜 놓고 도착하기 전에 폭격 안 할 듯 루머 올리다가 폭격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미 해병대가 상륙부대가 도착하는 시간 별기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주말에만 해도 뭐 아주 전쟁 난리통이었어요. 근데 내 생각엔 5일간 시간을 벌면서 그 안에서 들썩들썩거리게 여전히 만들어 놓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협상이나 휴전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지금 3주, 4주째 이런 고립된 상황인데, 이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유가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 보통들 막 지상전 할 거야, 뭐 3차 대전 열리자 막 이러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가족도 없나,
형제도 없나? 얼마나 잃을 게 없으면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난 그 말에 동조했어. 왜? 만약에 내가 20대 아들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또는 해군에 있다면 언제 파병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되기 원하나? 또는 3차 대전 다 죽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한다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원유가 부족해서 우리 모든 요만한 거 하나도 다 기름이 들어가서 만들어져야지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게 멈추고 에너지 값이 아무리 정부에서 잠다해도 에너지가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고 전기차로 뭘 대체를 해. 지금 글로벌은 다 전기차를 축소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봐요. 아마 증시는 덜컹덜컹 어리겠지만 모든 경제 원리는 우상향이야. 지금 우하향 속안에 있잖아, 경제가. 우하향의 하방향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얘기하듯이 항공모함 시간 벌기냐. 우리가 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 더군다나 미장 개장도 전에 이러는데 개장 전에 미국은 보세요. 자, 미국의 개미 군단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제 급등을 했죠. 마이너스 250포인트 있다가 지금 플러스 500포인트대에 있는데 그러면 장이 출발을 하면 어떨까요? 장이 출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장이 출발하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동안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거 오늘 하루 500포인트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이 잔파도에 진짜 울렁증이 아주 울렁증의 화합병에 아주 별의별 병은 다 생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한국 개미 우리들의 당장 문제점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점을 봤잖아요. 골드도 저점을 봤고 나스닥도 저점을 봤고 지수도 저점을 봤어. 그럼 내일 매수를 해야 된다면 오늘의 저점 때문에 매수 손이 안 나가요. 손이 나갈 수가 있나? 저 가격에 못 세는데 저 가격에 내가 손절했는데 저 가격에 들어갔다가 그냥 개 털리듯이 털렸는데 이래서 못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항상 보면은 막 급등이나 급락을 할 때 사실 따라붙어도 쉽지 않은데 따라붙으려면 빨리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도 시장이 지금 상승하면 시장은 경제의 창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란, 미국 협상 다 거짓말이고 떠보기라고 그러면 지수가 급락해야지. 증시는 더 빨리 다 반영을 하는데 급락 안 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 매수 못한 사람들이 흘리는 말밖에 안 되는 거야. 어쨌든 미국 시장이 출발하는 월요일 블랙먼데이는 한국 시장이 홍콩, 한국, 일본 이들이 다 블랙먼데이지만 한국이 가장 큰 블랙먼데이가 만들어졌고 미증시는 그러니까 23 프리마켓 시장에서 마이너스지만 정규장이 출발을 하면 결국 미증시가 급등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또 그러겠지. 우리는 서학개미가 다 돌아서 동학개미로 왔다가 요즘 증시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입방아를 털더라고요. 그 입방아가 문제야. 우리는 언론된 그 입방아 문제.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의 개인들이 매수가 7조가 아마 넘었죠. 7조 5천억인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7조 5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으면 진짜 대형주를 쓸어 담았다면 그들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현재 카더라 통신의 속보가 떴다 말았다 어떤 공식적인 백악관의 브리핑도 아니고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 이런 약간의 추측성에 가까운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급 뉴스로 뜨는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난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래프를 보고 할 거야. 이런 얘기. 이데일리에서도 나왔네. 트럼프가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공격을 연기하겠다. 그래서 원유 선물이 급락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파운드 아닌 우리나 응?
뭐 글로벌 마켓에서 대단하게 하신다는 이분들이나 뭐예요? 똑같아. 여기에 뭐해? 물려 있거나 포지션을 못 잡은 개미들만 열심히 털어. 뭘 털어? 입을 털어. 뭐라고? 저 가짜야. 방어하려고 그래. 저거 뭐 늦추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자기 이로운 대로 글을 써서 올리겠죠. 그게 시장입니다. 뭐라고요? 불확실성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증시예요. 어쩔 수 없어. 모두가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느껴요. 아, 증시는 대중의 주머니에다 행복을 꽂아주지 않는구나. 이거는 필수구나. 난 아주 다시 한번 느끼네. 그렇게 아시아 증시 초토화에 유럽 증시 개장까지 초토화를 해놓고 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과연 이 눌림목이 자 급등을 했다. 지금 눌림목이 본장 출발해서 여기서 바로 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바퀴 더 밀을 거냐 이게 지금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장이 어떻든 간에 시장은 급락 하락을 지나고 나면 봄이 오듯이 또 살아날 것이고 아직도 겨울이면 더 주춤거릴 것이고 다만 마이너스 250에서 플러스 500까지 올라갔다면 그거는 그냥 일반인이 땡길 수 있는 거래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이 정기장 출발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그래프를 갖고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올라갈 거니까 이렇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시장이 지금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쨌든 가장 많이 낙폭이 컸었던 비철금속에서 골드실버 걔네들이 오늘 뭐 거의 오늘 걔네들 낮에 한 마진콜 들어왔겠던데 보니까 마이너스 6% 7%대 급락을 했다가 되돌려오고 있는 거고 유로는 달러에 민감하니까 일반인들이 잘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들은 그쵸 지난 주말에 휴로컴인가 기술주들이 엔비디아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는데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면 재료적인 측면들이 종목군들마다 다 부각이 되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일은 많이 올랐죠. 100불, 110불까지 갔다 100불 아래에서 계속 있지만 그러니까 원유 시장의 안정을 조금만 찾아도 지금 약간의 유가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유가는 결국엔 다시 원위치는 아니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아마 지난번에 80불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워요. 아유,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있어도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얘기했잖아. 진입을 못한 스트레스 또는 손이 안 나간 거에 대한 스트레스 또 새로운 시점을 잡아서 들어가려니 이렇게 변동이 터진 상태에서 어디서 들어가나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게 현재 월요일 밤에 증시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 다 장대봉들을 하나씩 뽑아놓고 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그죠?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또는 트럼프가 아침에 또 하나의 또 뭐 다른 어떤 발언을 한다면 더 세게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림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약간의 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현재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